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쌤의 리딩 수업, 브릭스 리딩 강의를 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해 드려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 가을쌤의 그 문법 설명서, 뭐, 요런 영상들이 조금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온라인 강의를 오픈해 놓은, 그런 이제 몇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100 부분, 뭐 100에서 뭐 논픽션 100, 뭐 그다음 120, 뭐 여기까지는 문장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150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거나 엄마표 영어로 활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독학으로 활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쌤은 기초 영문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영문법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번에서 5번 구조까지, 그러니까 5 형식을 가지고 가을쌤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5 형식까지의 뭐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뭐라 그래 뭐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인제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초를 배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목적어라는 말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처음에 목적어로 먼저 인제 접근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목적어와 명사가 달라붙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품사로 정리를 했어요, 품사로. 그래서 지금 2 구조, 3 구조 요걸 보시면서 쪼끔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형용사와 명사. 자, 둘 다 보어죠? 네, 보어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에서 특별히 비동사에서 2번 구조, 3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요 구조들은 사실은 두 개를 합쳐서 이 형식으로 문법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2-3 구조를 합쳐서 이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엄마 선생님들이시나 어쨌든 가르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인제 독학하시는 분들 경우도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 영문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사실 이거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쳐 가지고 보어라고 얘기를 해 놓고 명사, 형용사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골이 깨집니다, 애들이.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명사가 들어왔을 때랑 형용사 들어왔을 때랑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요 설명을 드려야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보어 아니야? 이거 보어라서 이 형식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요거를 다 3 구조 1, 2, 3, 4, 5번 구조로 알고 있고 또한 3 구조를 명사로 그냥 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일반 동사도 똑같아. 이 구조가 일반 동사도 똑같아. 그러니까 she run 해 놓고 여기 in the park 되잖아요. 그죠? 전명의가 들어오잖아요. 이 구조도 똑같이 1번 구조죠. 그죠? 1 형식, 1 형식. 그다음에 형용사 she looks bad 뭐 she looks good 이런 식으로 그래서 looks good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형용사 들어오기 때문에 이 2번 구조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3번 구조에서는 she is 뭐랄까요? she is a student 그러잖아요. is가 아니지. she eats something 뭐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네. she가 그녀가 먹어. 그녀가 뭐 먹지 뭐. 그래서 그녀가 먹는데 뭐 뭘 먹을까요? 뭐 피자를 먹는다고 칩시다. 맨날 피자 얘기를 하네. 피자를 먹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일반 동사 요거 3개 얘기할 때는 일반 동사에서 얘가 목적어죠. 예. 근데
비동사는 얘가 보어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 기초 라인에서는. 그래서 형용사, 명사가 보어야 하면서 비동사의 구조를 설명하고 1, 2 형식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구조에서 1, 2, 3, 4, 5번 형식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는 또 목적어야. 이게 인제 막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져요. 그래서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어로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보어라는 말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5번 구조 뒤에 보면 목적 보어가 또 나오죠? 얘는 주격 보어고요. 근데 이 주격 보어라는 말도 이 주어를 도와주는 말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제 완전히 보어라는 말 빼버리고 형용사, 명사로 쪼갰어요. 두 개를 쪼갰고 이 삼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이 명사까지도 그냥 이 같은 지도로 그냥 만들었어요. 똑같은 지도로. 그래서 이 지도가 있으면 어 1, 2, 3 으로 해서 목적어 쓰는 삼형식까지는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가 있으면. 여긴 일반 동사 들어오면 되지, 동사 자리에는. 일반 동사. 그래서 이 지도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 비동사 3번 구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해놔 드려야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지금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동사 1번 구조, 2번 구조, 3번 구조라는 말을 써요. 그다음 일반 동사 1번 구조, 2번 구조, 3번 구조, 4번 구조, 5번 구조인데 자 일반 동사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요. 다만 목적 보어를 저는 꼬리로 뺍니다. 꼬리. 그래서 꼬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와 같다 표시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해서 인제 5번 구조를 구분시키고요. 4번 구조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해석으로 붙이면서 거기도 꼬리 명사가 하나 더 딸려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1번 2 형식, 2 형식, 3 형식인데 거기에 변형이 4 형식, 5 형식이 들어간다. 요렇게 인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비동사에서는 요렇게 1, 2, 3 구조가 되어 있는 다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이 용어를 제가 직접 리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쪼끔 어색하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요 설명을 쪼끔 드렸습니다. 자 또한 인제 용어 설명을 쪼끔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용어 설명. 그런데 이 용어가 저는 사실은 이 문법 용어가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 용어만으로 이 문법서만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섭렵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인제 이해는 하지만요. 사실 이걸 아이들한테 이 용어를 그대로 가르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인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그 동사는 인제 뭐 비동의, 일동의 이런 식으로 일동의, 조동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좀 외우기 쉽게 그렇게 했고요.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에서 명사의 친구들, 명사의 모자 그다음에 인제 전치사 또 형용사 요런 친구들을 인제 명사랑 좀 묶어서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인제 전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품사를 붙여 버린 거야. 그래서 전명이는 전치사하고 명사를 더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형명이가 있어요, 형명이. 근데 형명이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유명사라는 말이 있어. 새로운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를 더해 놓으면 새로운 명사가 되는데 이건 사실 명사 구죠.
명사구. 예. 요거가 이제 새로운 또 용어들이고요. 이 품사에 관련해서. 또 하나 동부동사라는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동부동사는 그냥 동사하고 부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동사, 부사가 합쳐진 걸 얘를 구동사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구동사를 헷갈리지 말고 동사와 부사가 붙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문법 사실 용어 뭐 이어 동사도 있고 뭐 너무 많죠? 예. 그런데 이제 필요한 정말 필요한 동사들. 자, 그다음에 이제 레벨 2로 넘어가면 이제 투동이가 나와요. 투동이. 자, 투동이는 투 부정사를 통째로 부르는 말입니다. 통째로.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명투동 요렇게 구분합니다. 형투동 그다음에 부투동 요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명형부를 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막 길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명투동, 형투동, 부투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잉이 있어요. 잉. 잉은 얘죠. 얘가 잉인데요. 얘도 똑같아요. 명잉, 부잉, 형잉 이렇게 붙여줘요. 예. 근데 이 부잉은 현재 분사 구문이고요. 형잉은 현재 분사죠. 명잉은 동명사예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얘네들의 자리와 형태에 따라서 잉으로 그냥 통칭해 버립니다. 통칭해 버려요. 그 다음에는 PP가 있는데요. PP는 과거 분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분사. 그래서 얘네들도 형피, 부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형피는 뭐 아시다시피 과거 분사, 과거 분사고 부피도 이제 따로 뽑아서 따로 떼서 과거 분사 구문을 그냥 부피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인제 좀 구분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절이 있잖아요. 절은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의문사 절 이렇게 인제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도 의문사 절 뭐 이런 애들도 사실은 절 자체도 명절, 형절, 부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명절 안에 뭐 대절도 있고 물론 여기 인제 또 대시 또 어메이징한 친구잖아요. 명형부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 안에 인제 뭐 의문사가 들어가 가지고 의문사절, 접속사절 이런 애들이 인제 막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인제 명절로 통칭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인제 구분은 합니다만 명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이 얘기고 형절은 형사절. 그래서 대절 같은 경우는 이게 세 개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명댓 혹은 형댓, 부댓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부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왜 부사 접속사, 부사절에 사용되는 접속사들 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올 때 리딩에서 계속 부절로 해서 잡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설명을 쪼끔 드렸는데 제가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요렇게 해서 기초 문법을 인제 가르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투동이 잉, 피피 여기가 이제 레벨 2 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이 뒤를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조금 넣은 거고요. 사실 명칭은 다 이렇게 품사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명구 뭐 이렇게 인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명이라고 그냥 부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인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인제 얘네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얘 때문이지 뭐. 얘를 이해하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변형이 오고 나서 이 변형이 또 합쳐져 가지고 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이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거를 쪼끔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용어를 뭐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학생들한테 보여주실 때도 뭐 이런 낯선 용어가 나오면은 "고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든가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비동사 1, 2, 3번 구조 고거는 쪼끔 문법을 잘 아는 친구한테 낯선 3번 구조가 있다라는 게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쪼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이 용어 중에서 사실 전명이, 형명이, 뭐 유명사 이런 거는 조금 알아듣기가 쉬운데 뭐 동부동사 이런 것도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죠. 근데 투동이 ing, pp에서 명인, 부인, 형용은 이름이 완전히 달라 버리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게 나올 때 요거는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아싸라게 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동명사는 물론 뭐 좋은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분사 "응?"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형부를 확실하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투동이 ing, pp, 절까지는 전부 다 명형부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명형부. 얘네들의 역할에 맞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영상 보시는데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